800년, 무려 8세기 동안 이 세계의 신이라 불려온 존재는 단 한 번도 진짜 전장에 내려선 적이 없었다. 그는 성지마리주와의 꽃의 방, 어둠 속에 숨어 마치 관전자처럼 행동하면서도 모든 판을 뒤에서 조종해왔다. 하지만 11788에 이르러 그 모든 이미지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가장 충격적인 유출 정보에 따르면 이문은 공허의 왕자를 떠났다. 더 이상 멀리서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그림자가 아니라 직접 앱 앞으로 강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곳은 지금 세계가 진정할 라그나로크의 문턱까지 몰린 장소다. 이유는 명확하다. 태양신 니카와 고대의 흥룡이 같은 편에 섰기 때문이다. 루피는 우속과 푸르게 쓰러지는 모습을 직접 보고 완전히 분노를 폭발시켰고, 루피 역시 처음부터 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냉정하게 선언한다. 본래 서로 대립해야 할 두 극단의 힘, 절대적인 자유와 원초적인 파괴가 이제 하나의 적을 향해 모인다. 그리고 그 순간 수많은 전사의 의지를 지배해온 능력도미 리버스는 무의미해진다. 억압을 초월한 의지를 가진 존재들 앞에서 모든 정신 지배는 그저 값싼 마법으로 전락한다. 이는 단순한 전력의 실패가 아니라 800년 동안 세계를 체스판처럼 다뤄온 이무의 절대적인 이미지에 대한 정면 타격이다. 그러나 진짜로 무서운 것은 이무의 실패가 아니라 궁지에 몰린 독재자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이다. 이 전쟁은 세계를 분열시킬 것이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공허한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예언처럼 들린다. 에바프는 단순한 전장이 아니라 신화급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니카의 빛과 흥룡의 어둠은 더 이상 충돌하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 그것들은 융합되고 있다. 그리고 바로 그 융합이 공기를 숨막히게 만든다. 그것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지금 맞서고 있는 적은 단순한 어둠보다도 더 위험하고, 이 세계가 지금까지 겪어온 어떤 타협보다도 더 썩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다는 지금 에바프를 원피스만의 라그나로크로 그리고 있는 듯하다. 수백 년간 이어진 세계 정부의 억압이 그들이 묻어버리려 했던 고대의 힘들을 다시 깨어낸 것이다. 그래서 이무가 가장 안전한 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800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빛 아래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지위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들과 직접 맞서야 한다. 이 상황은 팬덤을 미치게 만들고 있다. 루피는 기어와 폐왕색 패기를 폭발시키고 있고, 로키는 논리를 초월한 거대한 행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그런데도 이무는 직접 모습을 드러낸다. 너무 강하면 파워 밸런스가 무너지고, 너무 약하면 800년의 신이라는 칭호가 무너진다. 핵심은 이것이다. 도미 리버스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이상 이무는 더 이상 조종에 의존할 수 없다. 그는 결국 자신의 본체, 즉 독자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본질적인 힘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 그리고 만약 그것이 현실이 된다면 11788은 원피스 세계관의 완전히 새로운 힘의 단계가 열리는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전투 속에서 오다는 더 중요한 떡밥을 조용히 심어둔다. 바로 초파의 진짜 역할이다. 겉으로 보면 말이 안 된다. 로저와 가프조차 도미 리버스 상태의 록스를 끌어내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했다. 그런데 초파는 몬스터 포인트 상태에서 단 한 번의 접촉으로 거인의 몸에서 악마의 그림자를 거의 쉽게 밀어냈다. 이건 파워 밸런스 붕괴처럼 보인다. 하지만 본질은 다르다. 초파는 애초에 평범한 의사가 아니었다. 로저와 가프는 힘으로 억눌렀다. 초파는 그것을 질병으로 다뤘다. 이 차이는 근본적이다. 하나는 파괴, 다른 하나는 치료다. 만약 도미 리버스가 일종의 악마 계약이라 정신 오염이라면 초파의 능력은 그에 대한 완벽한 해독제일 가능성이 있다. 즉, 로저와 가프가 틀린 것이 아니라 초파가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찔렀던 것이다. 여기서부터 초파의 히토히토 열매가 의심스럽기 시작한다. 단순한 인간 열매라면 왜 오다는 이렇게까지 이상한 설정을 계속 붙이고 있는 걸까? 초파는 푸른 꽃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괴물 취급을 받았고, 열매를 먹은 후에는 인간과 술록 모두에게 버림받았다. 그 고통이 그를 치유하는 존재로 만들었다. 하지만 히토히토 열매가 단순히 지능만 준다면 그것은 좋은 게가 아니라 파라미시아에 가깝다. 그래서 점점 확신이 생긴다. 초파의 열매는 평범한 것이 아니라 숨겨진 환수종일 가능성이 높다. 가장 큰 힌트는 몬스터 포인트다. 그 형태는 단순히 거대화가 아니라 원초적이고 신적인 존재에 가깝다. 마치 숲의 시인, 자연의 고대 존재를 연상시킨다. 루피가 히토히토 열매 모델 리카를 가지고 있다면
초파 역시 어떤 신화적 모델을 가진 히토히토 열매일 가능성은 충분하다. 특히 북유럽 신화에서는 수, 생명, 치유, 정화를 상징하는 신들이 존재한다. 니카가 자유를 상징한다면 숲의 신은 균형을 상징할 수 있다. 니카가 싸움을 각성시킨다면 숲의 신은 오염을 저어한다. 그리고 초파가 한 행동이 바로 그것이다. 이제 결론은 명확해진다. 이무, 지배와 타락, 루피로키, 힘과 의지로 맞서는 존재, 초파, 치유와 정화. 최종 전쟁은 단순한 강함의 싸움이 아니다. 본질의 충돌이다. 만약 이 가설이 맞다면 117-8화는 단순한 충격 전개가 아니라 가장 작아 보였던 캐릭터가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장면이다.